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멸망과 대한제국의 건국인데요. 제 앞에 제가 이제 기자라고 이렇게 이제 앞서 이렇게 가로를 쳐놨는데, 여러분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 어떻게 생겨난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군 조선을 계승했거나 고조선을 계승했거나 단군을 계승했다고 하죠. 그런데 실은 이성계의 조선은 기자의 조선입니다. 이 기자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 기자가 그 주나라 때, 주나라 초기에 은나라 사람인데 주나라 무왕이 그 조선의 기자를 봉했다. 그래서 그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 사람 기자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책에 만들어내온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태조 이성계의 조선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보면은 그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직접 이름을 짓지 않고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명나라에 보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달라고. 당연히 중국에서는 조선이라고 정해졌겠죠. 왜냐하면 조선은 기자조선의 조선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선과 화령을 두 개의 이름을 중국에 보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단군조선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조선을 세운 제1등 공신 정도전의 만을 한번 빌려보면은 그 조선 경국전에 그 국호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듯이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이성계를 조선으로 봉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도전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기자조선의 조선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보냐면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을 때 그렇게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통성을 어디서 얻었냐면은 명나라에서 얻은 겁니다. 내가 새 나라를 세웠는데 이 새 나라 이름이 조선이다. 이거 누가 정해준 줄 알아? 명나라가 정해준 거야. 조선을 거부하면은 명나라를 거부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정도전의 언급이 그때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이어집니다. 영조실록에 보면은 명나라가 나라 이름 조선을 정해줬으니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실록에 남기고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명나라가 명하고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기 한참 뒤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명나라가 조선을 정해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고 좀 비판적 입장에 많이 쓰는데 저는 나라 이름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왜 대한제국이라고 했냐면은 그 고종실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기자에서 온 거다. 이거는 독립국의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기자 조선의 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이제 쓰지 말고 옛날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 한을 이어받는 의미로 대한제국이라고 하자.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논란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의 건국, 그다음에 고구려의 멸망과 발해의 건국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찾고 제가 이제 주 공부하는 시대가 이제 그쪽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제가 주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의 전 역사를 멸망과 건국이라고 살펴보는 관점에서는 대한제국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191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약은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강제로 우리가 1910년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 이 조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1910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넘겼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919년에 여러분 잘 아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그 만세 앞에 이렇게 혹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대한독립만세였을까요? 조선독립만세였을까요? 제가 이제 전공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런데 만약에 대한독립만세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대안은 무슨 대안을 말할까요? 3.1운동 다음에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말할까요? 대한제국을 말할까요? 당연히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독립만세입니다. 대한제국 독립만세. 그러면은 이 3.1운동이 만약에 성공했다면은 나라를 되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어떤 나라 이름으로 되찾았을까요? 당연히 대한제국으로 되찾았겠죠. 물론 이제 그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겠죠. 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공화제로 유지되는 입헌군주제. 여하튼 대한제국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919년에 대한제국을 되찾았다면 1919년 사람들은 1910년을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멸망이라고 과연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1910년과 지금 100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1910년 합병조약이 맺어지면은 당연히 도장 찍고 나라가 넘어간 거다. 우리는 이런 계약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그게 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과연 그게 한날 한시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지금 관점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1912년 고종은 임병찬한테 이제 그 밀지를 내립니다. 전국의 의병을 동원해서 나라를 되찾아라. 독립의군부라고 하라. 그래서 이 임병찬 선생은 전국의 의병을 동원해서 이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워요. 물론 이제 그 계획은 실패를 해서 이제 물론 끝났죠. 그러니까 1910년에 소위 조약은 맺었지만 이 고종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중국에 1915년에 신한혁명당을 조직합니다. 신한혁명당. 이 신한혁명당은 뭐냐면은 그 나라를 되찾았을 때 어떤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냐면은 그 대한제국, 왕조국가, 황제국가로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그거를 기치로 내건 게 신한혁명당이에요. 그런데 이 신한혁명당에서 나라를 되찾았을 때 왜 황제국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입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기간인데 이때 초반에 우세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독일. 일본하고 싸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게 되면은 우리도 독립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찾을 때 독일도 황제 국가니까 입헌군주제니까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하자. 그래서 신한혁명당을 조직해서 고종을 몰래 중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거사를 도모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본의 그 연합국이 승리하는 걸로 이제 결말이 나자 이제 뭐냐면은 황제국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 노력은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1917년에 소위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찾고자 하는 거는 공화제 나라다. 그거를 표방한 선언이 이제 대동 단결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동 단결선언문을 보냐면은 1910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이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왜? 1910년에 나라가 망한 거는 황제권이 망한 거다. 나라는 황제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뭐냐? 민권이다. 민권. 국민이 다스리는 게 그게 진정한 나라다. 그래서 1910년은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 황제에서 국민한테 넘어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되찾을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거를 설언을 한 거죠. 그래서 1910년 조약이 맺었지만 한쪽에서는
대한제국을 다시 일으켜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고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3.1 운동으로 폭발을 한 겁니다. 이 3.1 운동이 이렇게 그 전국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물론 대동 단결 선언과 같은 어떠한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고종 황제가 돌아간 그 상내 기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고종을 추모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이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끝이 났구나. 왜? 고종 황제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새로 생긴 나라는 임시정부지만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가 이제 그 생겨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2015년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처음에 보면은 그 연표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이제 대한민국까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2015년에 봤던 연표인데, 여러분 이 연표 보시면 혹시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대한제국 1897년, 1910년 일제강점기, 1910년, 1945년, 그 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제가 딱 봤을 때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여기 1910년부터 45년 사이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어요. 설명에 3.1 운동, 8.15 광복은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되지 않나. 그 다음에 1945년부터 48년까지 사이에 또 연표가 없어요. 우리가 미군정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미군정이라고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게 또 문제고, 그 다음에 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용어도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말은 일제가 그 뭡니까? 그 강제로 점령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이제 외정시대라고 불렸죠. 그 외정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가, 물론 외는 일본을 낮춘 거지만은 일본이 정치한 시기.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시기. 우리는 그 시기를 세 시기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 무단 통치기, 무단으로 통치한 시기, 그 다음에 그 문화 통치기, 문화로 통치한 시기, 그 다음에 전시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는 한국사를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냐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느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느냐. 그 관점에서 한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일제가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점령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찾으려고 했느냐, 그 우리의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그 시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5년 박물관 연표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곳에서 좀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 뒤에 가봤더니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새로 들어가 있고, 그 8.15 광복이 1948년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엄연히 있지 않았습니까? 임시정부지만 나라를 되찾으려고 우리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로 올리고 그 아래에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의 긴 역사를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불만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할 때 보통 1919년에서 1945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45년부터 48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중국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 누가 인정해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까?
세계에서 한 나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국만 인정했죠. 그래도 우리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부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도 모든 나라가 인정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은 1945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도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있었는데 정부가 임시정부지만 나라를 찾은 다음에는 임시정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미군정 아니냐. 그 미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정해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 귀국할 때 정부로 귀국하지 말고 그냥 당 차원 개인으로 귀국해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상해요.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닌 겁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죠. 일본의 뜻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너무 미군정이 다스린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라가 없을 때도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으면은 해방이 된 다음에도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김구라든가 이런 분은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지만. 그리고 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9년부터 계산해서 30년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거는 19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근현대사는 우리가 보통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고 연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교과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나라의 역사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라면은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시기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미군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위 개념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한제국을 1897년부터 1919년까지로 보고 이 19년에 대한 논의는 더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년부터 45년이 아니라 1948년.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1948년. 그래서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우리의 근현대사는 계속 단절없이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저는 이 긴 시대를 대한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저항을 했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제저항기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거를 일제저항일기를 1910년부터 1919년 그 다음에 일제저항 2, 3기를 19년부터 45년 그 다음에 미군정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저희 이제 그래야 할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건국과 멸망이 아니라 멸망과 건국이라는 주제를 이제 상정한 거는 건국과 멸망은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가 건국해서 그냥 멸망했다 이 얘기인데 멸망과 건국은 두 나라의 역사예요. 두 나라의 역사. 두 나라의 역사는 어떤 두 나라의 역사냐? 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나라가 어떻게 바로 이전 나라를 계승해서 나라를 세웠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의 건국을 또 다른 고구려의 건국연대 기원전 107년을 이제 예로 들어서 고조선의 멸망과 고구려의 건국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멸망과 발해의 건국은 기존에 알려진 698년이 아니라 제왕옹기 기록의 684년을 통해서 고구려의 멸망과 발해의 건국이 더 줄여지고 이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안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승의
고구려국, 보독국을 통해서 고구려의 멸망과 발해의 건국이 계기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조선의 멸망, 조선의 멸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거는 저는 그 지난 2000년 동안 중국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정근대. 그거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게 기자인데 그 기자 이름을 버리고 그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한제국을 세운 거를 저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대한시대의 시작으로 본 거죠. 그래서 건국과 멸망이란 단절의 관점이 아니라 멸망과 건국이란 역사 계승이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멸망과 건국이란 역사 계승의식의 관점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걸 자신의 역사로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로 주장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나라 고조선에서부터 대한민국, 대한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긴 역사가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로 쭉 이어져 왔다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